김대호TV의 민법 및 범사시험 대비 경계계약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경계계약은 민법의 조문으로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경계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1번 경계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계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신채무의 불이행은 그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죠. 이미 경계계약은 신채권이 성립되었으니까 신채무의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는 없죠. 자, 이런 것을 경계계약이라 그럽니다. 경계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계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 그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자, 2번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계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보고 특별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 결정되면 이걸 경계계약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3번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여전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의사 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기존의 채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약정이 경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4번 채무자가 부담한 구채무의 일부가 이자 제한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경계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로 가야 되죠. 자, 경계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그 무효인 게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가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안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 제한법의 위반으로 무효이면 경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부분도 여전히 효력이 무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5번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이것을 대환 대출은 경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대법원 판례에 관한 경계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경계계약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 경계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계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번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계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3번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의사 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영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 4번 채무자가 부담한 구채무의 일부가 이자 제한법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효력이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5번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경계라고 할 수 없다. 자, 이상 경계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드시 여러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계약은 민법의 조문상 새로운 약정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경계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을 경계계약이라고 그런다. 자, 1번 경계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계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2번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계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자, 3번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의사 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 4번 채무자가 부담한 구채무의 일부가 이자 제한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번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경계라고 할 수 없다. 자, 이상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경계계약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여러 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경계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